네, 간밤 미국은 어떤 섹터별, 종목별 흐름을 보였을까요?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오늘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단행된 오늘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7개 기업들 상황입니다. 이슈 한 가지씩 체크해 보시죠.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BNP 파리바에서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AI 칩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공급에 대한 제약 우려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굿모닝 오늘의 증시가 끝나고 나서 기사가 정말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만 쪽을 거쳐서 우회 수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붙으면서 칩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섞인 시선, IB 측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메타입니다. 메타는 기술에 대한 전환 소식이 나왔는데요. 내년 봄 공개 예정인 신규 AI 모델 아보카도를 기존에 유지해오던 오픈소스 전략과는 다르게 폐쇄형 그리고 유료화 모델로 개발 중인데 여기에 중국의 기업 알리바바의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새롭게 이슈로 등장했다라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2,300개 도시에 당일 배송하는 식료품 배송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마존은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반대 경쟁업체 모회사 메이플베어 같은 경우에는 7%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0.68% 상승했네요. 내년 아이폰에 대한 역대급 판매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AI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며 주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간밤의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만 해도 몇 개의 기업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초록불을 켠 시장이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 앞으로의 추가 인하에 대한 부분은 더 데이터를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기대치에 맞는 결과를 받아내면서 전체적으로 11개 업종 중에서 9개 업종이 시원하게 상승해줬던 하루였는데요. 이 안에서 전체적인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반도체단의 이슈입니다. 오늘 팔란티어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인텔은 주가 약간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 AMD 등과 협업해서 만든 기술이 러시아 무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슈로 소송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런 소송 이슈에 대한 부담감 안아내면서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시장이 되돌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0.67% 상승 강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갑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에서도 반응이 있었던 우주항공주,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반응이 있었는데요. 스페이스 X 2026년 공개 IPO를 하기로 했죠. 이 때문에 전반적인 관련주들도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 로켓랩 같은 경우 6%대 급등 있었다는 점 체크할게요. 그럼 브리핑 통해서 파월 회장의 발언, 연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Q&A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드디어 3연속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여실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체크를 해보셨죠. 오늘 파월 의장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금리 인상은 누구의 기본 시나리오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어떤 이유로 좀 단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나왔던 이번 결정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번 결정의 배경의 가장 큰 키워드는 노동시장이 냉각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을 빌리자면 전체적인 고용과 함께 물가 전망은 지난 FOMC 대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려감으로 짚을 수 있는 포인트는 9월 고용 데이터의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고 고용에 대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고 여기에 더해서 물가는 아직까지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9월의 고용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데이터 신뢰도 문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10월과 11월 우리가 확인해봐야 할 데이터가 셧다운 이슈로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숫자는 지금부터 상당히 회의적인 눈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인플레 관련 메시지입니다. 서비스 물가에 대한 둔화 근거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아직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는 우려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상품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내년도 1분기에는 피크를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언급도 함께 나왔고요. 정책 판단에 대한 난이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용 리스크도 더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 리스크도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정말 막다른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전망은 크게 우표잡고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내년 건전한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마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안에는 소비는 그나마 견조하고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캐파 확장, 이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건전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설을 마친 이후에 Q&A에서는 어떤 주요 내용들이 다뤄졌을까요? 기자들의 질문과 함께 파월 의장이 답변을 달아놨는데요. 기자의 첫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경제 시그널이 있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멈추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3연속 단행했다면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가 좀 둔화되거나 없다고 봐도 되는가라고 물어봤는데 파월 의장의 답장은 이랬습니다. 조금 더 데이터 상황을 보다가 그러니까 정말 데이터를 더 면밀히 검토해 보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패드워치 기준의 확률을 따르면 내년도 금리 인하 2번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투자자들은 68%의 확률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타나는 금리 인하 효과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바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시사됐다라는 점이죠. 앞으로 유동성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더 받아내고 있는 지금 어떻게 투자 중심을 좀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고민하러 가시죠.